네, 이번엔 코로나19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현행 2.5단계를 1월 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이 바로 동부구치소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청송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감한다 이런 결정도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분 연결해서 한번 종합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그 동부구치소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자문하러 잠깐 다녀오긴 했습니다. 예. 자문하시러 가서 보시니까 좀 예. 어떻던가요, 상황이? 일단은 이제 병동이 아니죠. 그 수영실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시작은 11월 말에 이제 그 종사자들 사이에서 먼저 감염이 되긴 했는데, 감염이 예, 돼서 유행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음, 지금은 종사자에서 그 수용소에 계신 분한테가 그 구치소에 계신 분한테 온 건지, 아니면 구치소 내에서 이제 그 수용인들끼리 그 안에서 이제 유행이 된 건지는 아마 음, 역학조사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을 보니까 네. 직원 전파 양상과 수용자 전파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그 밝히셨던데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다르다까지는 아니고 다를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네, 어차피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이미 나와서 역학조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예,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전파 양상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안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일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가지고 딱 전파되는 패턴들은 아니어서 그래요? 일단은 그러니까 상호 연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일단은 이제 좀 다른 형태도 알 수도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하자 이제 이런 의미기는 하고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론 지금 뭐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뭐 당연히 상식적인 추론은 그 직원이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와서 수용자들한테 전파를 시킨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실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분들 통해서 내부로 이제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능성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청송으로 지금 이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 예. 이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그 안에 이제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예. 그 확진자도 많이 나왔지만 확진자들하고 접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내부 안에서 이제 그 접촉한 분들을 자가격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둘 중에 하나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진된 분을 빼든지 아니면 자가격리된 분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치소 내에 의료적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고 또 네. 확진자가 너무 밀도가 높으니까 일단은 다른 데서 확진자를 먼저 빼기로 한 것 같고요. 일단 예. 빼기로 한 구치소는 생활치료센터 개념으로 해서 의료진들이 파견돼서 특히 그 중에서도 뭐 고령의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음흠. 고위험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그분들이 악화되지 않는 거를 잘 체크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 주민들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만약에 그 감염이 되어버리면 이게 또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기는 하지만 예.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데서 뭐 이제 그게 지역사회 전파되고 이런 사례는 사실 없었던 데다가 교도소나 이제 구치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 있고 일단 음. 직원들이나 교육을 열심히 해서 당연히 그런 거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일단은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으니까 지역의 음. 주민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구치소 말고 그러니까 이 전국의 요양시설,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종교시설 이런 곳에서 지금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무슨 좀 예. 대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심해졌을 때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패턴들이기는 하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제 고위험 시설들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 발생이 많았고 거기서의 사망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지역사회가 악화됐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들이었거든요. 예.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나 미국에서 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발생하고 사망자가 뭐 엄청 많이 발생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예.
일단 지금은 유행 자체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행 자체를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한 내부에 이제 그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뭐 면회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이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 더 돌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사자를 통해서 들어오든 또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이 통해서 들어오든 간에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좀 계속 그러니까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정부가 2.5단계를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지금 그 방역, 그러니까 특별 방역 대책 강구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3단계를 올릴 수 있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이미 많이 놓친 상황이기는 하는데요. 예. 뭐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만약에 지금 특별 방역이나 이런 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 상황들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당연히 뭐 유행이 잡히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세기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새해 해돋이보라고 하는 지금 KTX가 전부 다 매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3단계를 올려도 만약 이런 지금 그 사례가 계속 빈발된다면 효과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단계가 뭐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국민들께서 이제 뭐 동참의 노력들이 많이 부족해지면 뭐 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마스크 쓰라고 해도 안 쓰고 또 그렇죠. 뭐 행동 제한하자 그러니까 막 모여서 이제 뭐에서 시위하고 막 이런 것도 보셨잖아요. 백신도 안 맞겠다고 만약에 그러고. 예. 백신도 안 맞겠다고 그러고 이제 예.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면 그만큼이나 우리나라 내에서의 이런 통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를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3단계를 올리면 이제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데가 많아지니까 조금 더 효과가 증진은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참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그 정부의 고민 지점이 좀 거기 있는 것 같고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느 정도로 네.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통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었으니까 좀 유럽 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전파의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 그리고 뭐 아이들도 좀 잘 걸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전파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결과겠죠, 그것도.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제 뭐 그 어느 정도의 전파력이 빨라졌는지 예. 심각한지는 이제 역학 데이터라 그러죠. 실제 환자 발생돼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유럽에서 자료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고요. 사실 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일단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지금 나온 자료만으로는 효과를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영국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영국에서의 접종자들 사이에서의 그런 전파 패턴들을 확인하면 실제로 백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 예.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이면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접종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고요. 접종자와 접종되지 않은 사람에서의 이제 발병 패턴들을 조사하면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자에서 만약에 걸린 사람이 많이 나오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고 네. 접종자에서 감염되는 사람이 별로 안 나타나면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 뭐 오랜 시간은 걸리지는 않겠죠. 근데 뭐냐면 변이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백신에 잘 듣는 바이러스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백신에 잘 안 듣는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이제 또 유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들은 어차피 한번 처음 만들 때 백신 만들기 힘드는 거지. 이게 변이가 된 바이러스를 바꿔서 이제 백신 만드는 건 우리 인플루엔자 백신도 그렇게 바꿔서 계속 매년 맞잖아요. 예. 때문에 그 변이된 바이러스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시간이 지나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면 또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에 맞춰서 백신은 또 개량이 돼야 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내년 2월부터 이제 그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앞당겨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2월이나 3월 정도로 이미 예고가 됐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앞당겨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결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대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의 허가 사항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언제 보급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빨리빨리 진척이 되면 2월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2월에도 지금 사회 일각에서 전 국민 코로나 검사 이야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규모만으로도 현실성은 없고요. 예.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나 이런 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 그렇게 해서 음성이라 그래서 내가 안 걸렸다고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예. 또 그때 한번 음성이라 그래서 다음에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환자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행상이 커졌기 때문에 환자 치료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동원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좀 전 국민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 검사는 일단 이 시기를 좀 넘기면서 차근차근 시행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제적인 그 검사는 어떻게 봐? 이건 어떤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제 검사는 당연히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지역사회 유행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서 필요한데 이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검사 받고 싶은 사람이 받아서 확진자가 나오게 하는 방법들 또는 전수조사를 좀 자주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거기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는 과정은 필요한데 그거를 과하게 전 국민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진단 능력을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네. 해봐야 큰 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네. 몇십 이렇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더 확 늘어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는 막았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는 막았는데 예. 일단 이거를 감소시킬 정도는 좀 더 강하게 해야 감소가 가능한데 딱 그 갈림길에서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방이 3단계인데 정부가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건가요, 정리라면? 예,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정부가 못 올리더라도 이건 국민들께서 같이 협력해서 예.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수준으로 2, 3주 가게 되면 또 늘려놓은 병상을 또 다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를 줄여놔서 체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번 시간 동안 겨울을 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형태의 의료 체계들을 만드는 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폭발적 그 증가 상황은 딱 여기서 막았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